그럼 지금 폴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이제 흥미로운 현상 중의 하나인 패러데이 로테이션이란 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 거냐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데 이제 마그네틱 머티리얼 내에서 어떻게 이제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진행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그네틱 머티리얼이란 말은 일단 자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익스터널 이제 B 필드가 가해져 있거나 아니면 얘가 진짜 이제 퍼머넌트 마그네타이즈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고유의 마그네티제이션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조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머티리얼 안에 일렉트론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자, 이 일렉트론은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니까 저기 힘을 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덧붙여서 익스터널 이제 B 필드가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B 필드는 Z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 운동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죠. 얘 운동 방정식은 저의 위치를 이렇게 한다면, 물론 이제 엄밀하게 여기 이제 플러스 아이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S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래는 이제 댐핑 같은 것도 앞에서는 고려했었는데 댐핑은 이제 충분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시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얘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원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나머지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포스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로렌츠 포스. 로렌츠 포스는 차지는 마이너스 2고요. 제가 받는 일렉트릭 필드 더하기 마그네틱 필드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저 일렉트릭 필드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는 EM 필드에 웨이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그네틱 필드에는 그 EM 웨이브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이제 두 개에서 다 있는데 EM 필드에서 나오는 마그네틱 필드는 이제 너무나 크기가 작다고 했죠. 그렇죠? 광속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익스터널 필드에 의한 힘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S는 어떤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냐면은 양변을 이제 M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 제곱 S 이퀄 마이너스 까지 이제 쪽으로 이항할까요? 얘가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도 이 E라고 하는 것은 E0 exponential I K 요건데 내가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진행 방향도 역시 Z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미 이제 익스터널 필드의 방향이 Z 방향이라고 해놓고선 그러면 내가 한 방향은 내가 마음대로 Z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다른 방향, 이 K 벡터의 방향이 다른 방향을 향해도 상관없는데, 결국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와 같은 방향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혹은 말을 바꾸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진행 방향에 평행한 성분의 마그네틱 필드만 이제 이 물체 운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둘은 이제 같은 방향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의 모양을 보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비슷한 모양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부에서 드라이빙 포스를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 드라이빙 포스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웨이브니까 피리어딕 드라이빙이 됐어요. 피리어딕 드라이빙이니까 이 S에 대한 솔루션도 모든 애들이 다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전부 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되겠네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앰플리튜드는 XY 평면에만 있고요. 왜냐면 K 벡터가 같으니까. 이걸 XY 방향으로 흔들고 있으니까 이 S도 SXY 방향으로만 진동을 하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일렉트릭 필드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S도 SX, SY, 이제 요 XY 성분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SX, XY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책에 이제 연립방정식을 잘 푸는 게 잘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컴플렉스 앰플리튜드 노테이션을 써서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시간의 의존성이 이런 웨이브다. 그러면은 금방 여기다가 시간에 대한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I 오메가의 S 크로스 E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S 크로스 B는 뭐야? S 크로스 B는 뭐냐면은, S는 XY 방향을 향하고 있고 B는 Z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B의 얘는 어떻게 되더라? 이제 SY 마이너스 SX가 돼요. 그 S의 Y 성분이고 Z 방향의 B를 외적을 하면 X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SY가 X 방향으로 가고 Y는 이제 X는 Y 성분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이것을 이제 그 이원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제 역학 시간에 이런 걸 문제를 풀어본 경험을 잘 생각해 보면, 노멀 모드를 생각하면 금방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실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S의 방향이 90도 로테이트를 하죠. 9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뭔가 저 S가 90도 방향 로테이트 된다.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저 솔루션은 그 노멀 모드를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이런 노테이션 어쩌면 이제 오른손 방향으로 서큘러 폴라라이즈 되어 있다. 그냥 CR이라고 할게요. 즉 이게 뭐냐면은, 저 일렉트릭 필드의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1I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이 노멀 모드를 구하는 거예요. 노멀 모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멀 모드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S 벡터가 정확히 얘도 저런 똑같은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를 갖는다 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S도 1I를 대입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I 때문에 여기 있는 요 I를 캔슬 시켜서 이제 항상 요게 나와요. 그래서 좌변 우변 똑같이
우리 사실 이제 아이겐 벡터에 해당돼. 요게 아이겐 벡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겐 벡터에 해당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요게 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이 오른쪽으로 서큘러 폴라라이즈드 된 그런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그러면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서큘러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 일렉트릭 필드를 따라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왼손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다. 즉 일렉트릭 필드의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1-i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이제 노멀 모드여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요것만 있어요. 여기 차이가 이제 여기는 플러스 왼손으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차이만 있고. 그럼 내가 이미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넌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풀었네요. 사실 다 푼 거지. 이미 일렉트릭 필드는 이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솔루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때 선형 폴라라이즈 된 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리니어 그걸 하지 말고 서큘러 폴라라이즈 된 것으로 하면 더 편하다. 이제 이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편광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가하는가에 따라서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달라지네요.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달라지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걸 금방 알 수 있냐면은 폴라라이저빌리티에 따라서 혹은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폴라리제이션 디펜던트하다 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실제 한번 봅시다.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위 부피당 몇 개의 일렉트론이 있는가, 각각의 일렉트론의 다이폴 모먼트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넘버 덴서티 단위 부피당 원자가 몇 개가 있는가. 그럼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너럴 티어리에 의하면 이제 입실론 제로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빼기 1의 익스터널 필드인데 여기 보면 그 S를 구해나고 봤더니 둘 다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는 비례하긴 하지만 비례 상수가 달라졌으니까 즉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폴라리제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두 케이스를 잘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렐러티브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혹은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저 폴라라이저빌리티를 쓴 거.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때 그 오메가는 이게 이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플러스 부호는 언제? 얘는 플러스 부호는 언제였지? 이게 CR 모드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자, 이렇게 되죠. 즉 이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의 그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가 정해지고요.
정해지는데 이제 어느 때가 더 크냐면은 이제 내가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에 다이렉트릭 컨스탄트 리프렉티브 인덱스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둘을 비교해 보면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더 크죠. 왜냐하면 분모에 음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성질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니까 왼쪽으로 편광된 것보다 오른손 방향으로 편광된 것이 더 빠르네요. 왜냐하면 이제 V가 n분의 c였잖아요. 그러니까 n이 작은 게 더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경우나 이제 입실론 오메가가 리얼이네요. 그렇죠? 이미지너리 넘버가 안 나오잖아. 이게 리얼이란 얘기는 업소션이 없다는 얘기죠. 전자기파를 물질이 흡수하지 않아.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아. 왜 흡수하지 않아요? 원래 일렉트릭 필드에서 댐핑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댐핑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는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E를 전혀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소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리얼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컴플렉스 노테이션 앰플리튜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처음 보시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익숙해져야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일단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에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오른손 편광된 거, 왼손 편광된 게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다르대.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제 그것에 함축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 방향으로 선 편광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그것의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돼요? 얘는 2제로 1, 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는 항상 이런 선형 편광된 것은 이렇게 오른손 편광, 왼손 법칙으로 서큘러리 폴라라이즈 된 두 개의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X 방향으로 선형 편광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쪽이 이제 Z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저렇게 입사한 웨이브가 어떻게 이제 진행할까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웨이브는 오른손 편광된 거, 왼손 편광된 거의 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디엄 내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 편광된 그 빛은 오른손 편광된 빛의 다이렉트릭 리프렉티브 인덱스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건 이제 정확히 이제 이것의 리얼 파트를 이제 선택한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왼손 편광된 컴포넌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다 해놓고 여기 내가 웨이브를 딱 여기 이제 진동하는 파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진행하는 웨이브 두 개를 여기다 전체적으로 뽑아 쓰고 그럼 앞에 있는 게 뭐가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은 이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되겠죠. 그럼 이 앰플리튜드를 바라보면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진행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를 근데 양쪽이 공통적이지가 않네요. 공통적이지 않으니까 얘를 내가 그걸 하는 방법은 요걸 뽑아내야 되는데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른손 평광, 왼손 평광의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반, 합의 반, 평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금방 이제 되는데 여기 2분의 2 제로가 앞에 있고요. 앞에 거에서는 여기 가로를 이렇게 치는 게 낫겠네요.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이제 합을 했으니까 이제 차도 정의하면 간편하고요. NL 빼기 NR. NL이 더 크니까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럼 저기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C분의 I 오메가 델타.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는 더하기 익스포넨셜 C분의 I 오메가 델타가 나오고요. 델타 Z. 자, 아래에서는 I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I.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보면 이제 똑같은 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얘는 이 제로에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C분의 오메가 델타 Z가 되고요. 아래는 여기 플러스였죠? 여기는 두 개를 빼면 사인인데 그러니까 2i분의 사인인 그쵸? 2i 곱하기 사인인데 앞에 이제 i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사인 C분의 오메가 델타 Z 익스포넨셜 I C분의 오메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역시 또 그냥 웨이브가 됐네요. 그냥 웨이브인데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딱 나오네요. 근데 컴플렉스 웨이브인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컴플렉스 웨이브인데 요것과 요것이 B 값이 서로 사실 둘 다 실수네요. 실수니까 이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전부 다 리얼이에요. 자, 리얼이면 뭐다? 리니어리 폴라라이즈. 그쵸? 리니어리 폴라라이즈. 아까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이제 둘이 인 페이스다. 그러면 선형평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형평광인데 그럼 이제 선형평광 아까처럼 이제 선형평광인데 아까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선형평광인데 그러면 얘가 평광의 방향을 한번 봅시다. X방향으로 평광되어 있나? Y방향으로 평광되어 있나?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X축, 여기다 이제 Y축을 그려놓고, 평광의 X방향, 이게 평광의 이제 Y 컴포넌트인데, 그러면 이제 폴라리제이션의 디렉션을 내가 이제 책에서 이제 카이라고 썼는데요. 그럼 폴라리제이션 디렉션의 탄젠트 카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카이는 X 성분분의 Y 성분인데 이게 그냥 다름 아닌 탄젠트 C분의 오메가 델타 Z에 따라서 이제 평광의 디렉션은 어떻게 되냐? 평광의 디렉션은 C분의 오메가 델타 Z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리 폴라라이즈는 돼 있어. 리니어리 폴라라이즈 돼 있는데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요. 편광각도가 이제 리니어리 폴라라이즈 돼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각도가 Z에 의존하고 있네요. 여기 Z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진행하는 이제 패턴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쪽이 Z 방향이다. 그러면은 처음 들어온 곳에서는 얘는 X 방향으로 폴라라이즈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Z가 조금 더 가면 얘는 90도 방향으로 편광되어 있고, 조금 더 가면 마이너스 X 방향, 조금 더 가면 마이너스 Y 방향, 조금 더 가면은 도로 제자리 편광. 그러니까 이제 편광면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제 이 그림이 별 아무 오해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게 아까 서큘러 폴라라이즈는 그럼 뭐가 다른가? 그럼 명백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아까는 이 나사산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나사산이 안 움직여. 나사산이 안 움직이고 각 지점에서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사실 이제 동영상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진동,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내부에서 이렇게 지가 막 편광의 방향을 막 바꾸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서큘러리 폴라라이즈된 것은 얘가 이렇게 막 나사산이 진행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나사산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만 이제 돌아간다. 폴라리제이션 디렉션만 돌아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폴라리제이션의 면이 돌아가는 현상을 패러데이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이제 그럼 얼마나 패러데이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가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 편광 각도가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돌아가는가, 이제 그거고. 그러면 아까 이제 편광 각도가 Z 선형으로 비례했으니까 얘는 C분의 오메가 델타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내가 이 오메가가 충분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 표현식을 금방 적을 수가 있는데, 지금 책에 자세히 유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B 필드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진행 방향이 좀 다르면 어떡하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B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진행의 평행한 방향 B 필드, 다른 방향의 B 필드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어디에 응용하는가 뭐 그 얘기가 책에 잠깐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주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별이 이렇게 있고 별에서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폴라리제이션을 측정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쪽 X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이 방향으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어. 그거 우리가 측정에 성공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거리를 알고 폴라라이제이션 각도가 돌아간 이 각도를 알면 뭘 하는 거예요? 요 양을 계산을 한 거죠. 측정을 통해서.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우주 공간에는 전하의 밀도가 어떻게 되고 물질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물질 이 공간에는
이 물질에는 B 필드가 얼마의 세기로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러데이 로테이션도 역시 뭔가 이 어떤 측정의 베이시스가 돼서 물질의 구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이 패러데이 로테이션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는데 여러분 것도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